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 코인베이스의 임원이 비트코인 3달 이내 13억 갈 것, 1 밀리언 달러 갈 것이라고 얘기를 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관련 내용 무슨 내용인지 한번 살펴봅니다. 전 이제 코인베이스 미국 최대 크립토 거래소입니다. 거기에 CTO였던 친구가 지금 200만 달러 내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의 향후 가격 전망에 대해서 내기를 했죠. 이름은 뭐 발라지 스리니바산, 좀 이름 어렵죠. 이 친구가 앞으로 90일 이내에 비트코인이 무려 1 밀리언 달러, 그러니까 13억이 넘는 금액이 된다고 얘기를 해서 화제죠. 근데 왜? 이유는 바로 미국 내에서의 하이퍼 인플레이션, 돈을 엄청나게 찍어내서 이제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그 결과로 비트코인이 13억이 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한 거죠. 자, 전 임원이 얘기를 했고요. 지금 날짜까지 정확하게 딱 박았죠. 6월 17일입니다. 그때까지 13억이 갈 것이다. 이게 정확히는 여기 있는 그 제임스 매들럭이라고 하는 친구와 서로 내기를 했죠. 내기를 해서 이때까지 비트코인이 1 빌리언 달러를 가면 이제 뭐 지금 약 비트코인 하나와 이제 100만 달러, 그러니까 약 20억 이상의 그 내기를 한 겁니다. 이긴 사람이 이걸 이제 가져가는 거고, 이제 쉽게 말해서 비트코인이 뭐 100만 달러 그 이상으로 오르면 그 발라지라고 하는 그 CTO 코인베이스 임원이 그 돈을 차지하는 거고요. 만약에 1 밀리언 달러가 안 되면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매들럭이라고 하는 친구가 그 돈을 가져갑니다. 이걸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로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공개를 해놨기 때문에 이건 말 그대로 이제 빼박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돈을 걸었죠. 200만 달러의 USDC 스테이블 코인을 내기를 하기 위해서 이체를 시켰다고 합니다. 자, 둘 중에 한 명은 뭐 이기고 지고 하겠죠. 근데 이제 결국은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어떤 그 미래에 대해서, 화폐의 미래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거죠. 이제 그 스리니바산 그 CTO라고 제가 하겠습니다. 이 CTO는 앞으로 지금 위기가 닥칠 건데, 이 이유는 미국 달러의 디플레이션, 그러니까 달러의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큰 위기가 올 것이다. 그래서 하이퍼 인플레이션, 반대로 모든 자산, 뭐 어떤 그게 뭐 부동산이건 뭐 주식이 됐건 이 크립토 같은, 특히 이제 비트코인 2,100만 개 그 수량이 제한이 되어 있죠.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그래서 도래할 것이어서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로 갈 것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한 거죠. 쉽게 말씀을 이제 드리면 금융위기 올 때마다 연준은 달러를 찍었죠. 자, 달러의 가치는 공급량이 그만큼 많아졌기 때문에 가치가 하락됐고, 비트코인은 딱 수량이 정해졌죠. 금도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위기의 가격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발라지라고 하는 친구가 이제 뭐 전 임원, 이제 CTO, 테크놀로지 오피서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갖고 있었을 것이라 쉽게 추론이 가능합니다. 자, 근데 이 친구가 뭐 그저 그런 친구가 아니라 팔로워가 뭐 거의 82만 명이죠. 그래서 이게 크게 회자가 됐던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연일까요? 자, BitMEX라고 하는 뭐 한때 전 세계 그 비트코인 뭐 크립토의 그 선물 쪽에서 최대 거래소가, 선물 옵션의 설립자가 중국에서 지금 지급 준비를 또 인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이제 100만 달러 가자를 외쳤죠. 메사리라고 하는 이제 분석업체 유명한 기업입니다. 여기에 대표 역시도 비트코인이 12개월 내에 10만 달러, 뭐 이거는 이제 1억 한 3천 정도 되겠죠. 상승을 할 테니 지금이 매수 적기다. 자, 갤럭시 디지털의 CEO 마찬가지죠. 뭐 골드만삭스 전 임원 출신입니다. 부사장 출신인데 이 친구도 지금이 비트코인의 투자 적기다라고 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실리콘밸리 뭐 지금 뭐 얼마 전에 이제 파산 신청했죠. 그 은행 앞에 비트코인 누가 홍보하는 트럭을 이렇게 지금 갖다 대놨죠. 그 은행들 그 이상한데 돈 넣지 말고
be your own bank. 네가 너의 스스로의 은행이 되어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자, fidelity 뭐 이제 개인 대상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을 뭐 출시했다. 뭐 원래 출시했었는데 또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비트와 이더를 거래를 할 수 있다고 하고요. 자, NH투자증권 뭐 우리나라 증권사도 비트코인의 시간이 왔다. 갑자기 이렇게 한 말씀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뭐 호재성 뉴스도 있는 반면에 이것도 이제 호재성이네요. 자, 크립토 월렛의 프로토타입. 이건 뭐냐면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브라우저가 엣지를 지금 쓰고 있죠. 이 엣지 안에다가 크립토 지갑을 집어 넣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제 프로토타입이면 테스트 버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게 이제 최근 뉴스인데 이제 testing a built-in crypto wallet. 그러니까 크립토 지갑을 그 안에 넣고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전에 보신 뭐 트위터 일론 머스크가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페이먼트 안에 이제 하나 그 크립토를 집어넣었던 뭐 거의 그 정도라 보시면 돼요. 자,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non-custodial이면 이제 누구에게 맡기지 않는, 그러니까 뭐 은행이나 뭐 중개기관 없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이더리움 크립토 월렛입니다. 이더리움 베이스입니다. 자, 여기 글쎄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더리움을 사놓고 뭐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근데 이게 이제 뭐냐, very limited. 지금은 이제 개발자 채널 매우 초창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요새는 이제 소위 말해서 그런 흔적들이 남기 때문에 이거 개발하고 있구나, 테스트하고 있구나. 그래서 외부적인 어떤 그 미디어 언론상에 노출이 이렇게 됩니다. 어찌됐건 뭐 이것도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서 이제 뉴스 섹션을 집어넣습니다. 뉴스인데 이제 크립토커런시, 이제 암호화폐에 관한 최신 뉴스들도 이렇게 볼 수 있는 섹션을 지금 넣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컨센시스라고 하는 이더리움 개발사와 협력을 해서요. 자, 이더리움 뭐 다이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뭐 유니스왑, USDC, 테더 같은 것들을 안에 집어넣어서 이제 교환이 될 수 있게끔 이런 기능을 추구한다. 자, 잘 모르시면 그냥 뭐 이더리움이 뭐 여러모로 뭐 좋아 보이긴 합니다. 자, 말이 아니라 이 친구들이 실제 뭘 합니까? 빌 게이츠는 뭐 저기 인공지능만 혁신이라고 했죠. 그가 세운 회사에서 지금 실제 행동은 각종 크립토 월렛을 테스트하고 이거 집어넣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하지만 지금까지 이제 다 좋은 뭐 시나리오인데요. 지금 현재 상황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분 아시죠? 블랙록의 래리 핑크 회장입니다. 느리게 진행되는 재앙, 이게 뭐 slow growing crisis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지금 천천히, 예전에 이제 코로나 위기는 급작스럽게 찾아왔었죠. 이번에는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자, 지금 미국 중견은행협회에서 예금 무제한 보장 2년간 해달라 금융당국의 요청. 자, 정치하는 그 양반들 우리 좀 도와주세요라고 빗발치고 있습니다. 자, UBS, 여기가 이제 스위스 1위 은행인데요. 2위 은행, 지금 어렵죠. 그 크레딧 스위스가 2위 은행인데 2위를 내가 살 텐데 대신에 정부, 니들이 우리한테 60억 달러 보장해라. 정치하는 분들 우리 좀 도와줘. 지금 전 세계에서 빗발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투자 좀 하는 양반 우리 좀 도와줘. 워런 버핏에까지 손을 미칩니다.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워런 버핏과 뭐 지금 통화도 했다고 하고요. 전화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실제로 뭐 접촉을 했다고 하네요. 뭐 전화로 수차례 지역 은행들 뭐 지금 수도 없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셀 수도 없어요. 공식적으로 뭐 190개라고 하지만 실태가 파악이 정확히 됐을까요? 제가 볼 때 이분들은 알고 있겠죠. 자, 어떤 방식으로든 미국 지역은행 투자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뭐 이런 내용을 하는 것 같다고 합니다. 자, 워런 버핏이 과거에도 위기에 빠진 은행들의 구원투수로 등판을 했다고 하죠. 2008년도에는 골드만삭스 우선주를 무려 6조 5,400억 원을 샀고요. 2011년에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역시 50억 달러 똑같이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너무나 뻔히 보이죠. 정치하시는 분들
투자 좀 하는 양반 우리 좀 도와주세요. 이게 이제 소위 쉽게 말하면 구제 금융을 하겠다는 겁니다. 월요일 아침 증시 열기도 전에 이제 결론을 내야 이제 위기 차단 속도가 뭐 낼 수가 차단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근데 핵심은 정부에게 돈을 더 풀어서 우리 도와줘. 도미노 효과, 세계 경제 대공황 침체 닥칠 거야. 이런 얘기죠. 자,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냐? 찰스 슈왑, 미국의 대표적인 은행 금융기관 중 하나입니다. 이런 어떤 대형 기관의 폭풍 속의 안전한 항구, 이곳으로 지금 대형 은행으로 돈이 몰리죠. 당연하겠죠. 중소기업 망하면 내 돈 못 찾기 때문에 찰스 슈왑 그리고 피델리티, JP 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대형 기업들의 지금 현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자, 세계 대공황이라고 하는 게 찾아온다면 그때 누가 제일 많은 현금을 쥐고 있을까요? 당연히 이런 대형 은행이겠죠. 이 은행들이 그럼 뭘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헐값이 된 자산들, 기업들, 인재들 그때 다 주워 담을 겁니다. 자, 어찌 됐건 미국 은행들이 연준에서 한 주간 216조 원을 대출을 받았다. 어려우니까 연준에서 돈을 지금 빌려준 겁니다. 은행들에 대출한 거죠. 이게 근데 지금 금융위기 후 최대 규모다. 정확히는 지금 린 알덴이라고 하는 친구인데요. 한 300빌리언 정도 된다. 지난 한 주간. 자, 300빌리언이면 지금 우리 돈으로 하면 400조 원이 넘습니다. 자, 이게 이제 연준의 그 대차 대조표 자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산이 이제 2008년도 이때 이제 돈을 풀었죠. 자산을 사서 이제 그 국채를 사서 달러를 찍었는데 2008년도 이후에 엄청 솟았지만 제일 많이 솟은 것은 2020년 코로나 위기 때 이렇게 올랐죠. 그것을 지금 1년 정도 줄이고 있었다가 지금 요 끝에 살짝 올라온 거 보이실까요? 이게 지금 뱅크런이 일어나서 이렇게 돈을 다시 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요. 확대를 해보니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솟았죠. 이거 지금 확대한 버전입니다. 정확히는 자, 지난 1년간 약 626빌리언, 이건 한 800조, 900조 정도 되는 큰 돈입니다. 이만큼 줄여놨는데 불과 지금 한 주간 300빌리언을 늘려버린 거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속도로 다시 이제 돈을 찍어내서 그 돈을 은행들에게 대출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사를 한번 보니까 연준 자산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소위 QE에 해당하는 이제 그 양적 완화죠. 양적 완화에 해당하는 보유 증권의 감소세는 지속되고 있는데 그럼 이제 뭐가 늘어나고 있냐? 단기 유동성 공급에 해당하는 대출기구, 그러니까 은행들, 중소기업들 어렵지. 내가 너 FDIC 예금보험공사가 그렇게 보존해주는 그 예금보호액 한도 그 이상을 보존해 줄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돈 빌려주고 있죠. 이게 이제 예전에도 이런 적이 많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단기 거품이 가능할 수 있다는 이제 그 예측을 가능케 합니다. 반드시 이렇게 된다. 근데 정황상 그렇다는 얘기가 되죠. 결국에 이제 제가 보는 앞으로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정치인들 자넷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얘기하고 연준 의장이 얘기하듯이 경기 침체는 없을 것. 자, 2번, 지금 곧바로 세계 대공황, 경기 침체, 장기 침체가 도래할 것. 자, 3번, 몇 달간 단기 반등은 올 수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대공황 닥칠 것. 자, 저는 3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미래는 누가 압니까? 저도 몰라요. 하지만 제 예측은 3번이다. 이유가 중요하겠죠. 금리를 동결을 하고요. 미 연준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상 따라가죠. 전 세계가. 미 연준의 금리를 동결시키고 인하를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죠. 그걸 선반영했을 때 단기 거품이 지금처럼 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글쎄요. 몇 주 혹은 몇 달 내에 3번의 현상이 일어날 그러니까 가능성이 좀 높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대공황. 나는 준비가 됐을까? 이게 이제 예측을 하는 채널이 아니고요. 준비하고 잘 대비하기 위한 채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원칙이 뭡니까?
성공하려면 일반 대중과 반대로 가야 되잖아요. 생각하고 실제 행동을 해야죠. 대중들은 만약에 단기 반등이 오면 어떻게 할까요? 언론에서 어떤 주요 인물들이 우리의 감정이 흥분되는 감정에 의해서 다시 포모로 갈 가능성이 얼마든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때 하지만 우리는 이거 최대한 잘 활용해서 빠져나와야죠. 빚이 있으면 빚을 갚아야 되고요. 이를 악물고 갚아야 되겠고요. 익절할 게 있으면 좀 익절할 필요가 있는 거죠. 현금을 확보해서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터널입니다. 세계 대공황 1929년 미국에 일어났지만 극복하는데 무려 10수년이 걸렸습니다. 겨울이 길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준비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 자, 오늘은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